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놀고 있다. 그 가지고 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은 지금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고 파는 행위에서 진짜 수익을 내고 나가고 있는가? 사실 이 현물 시장을 통해서는 이들은 맞아요. 수익을 내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요 선물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들은 시장의 급락에 무엇을 한다? 선물을 매도한다. 그리고 현물까지도 동시에 매도한다. 그럼 이 파생 상품은 시장이 급락할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주식을 일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은 현물로는 수익을 내지 않지만 바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선물이라는 상품을 3천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들은 순매수. 결국은 시장이 반등 줄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실제로 외국인들이 살고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고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야, 이 외국인들이 단기 거래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들의 머리통을 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요,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량을 지금 완벽하게 줄이고 있죠. 과거에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지금 상환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난질하는 과정이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우종사에 있었을 때도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런 장난질이 있었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무엇을 했다? 이 장난질을 그들의 머리통으로 다시 돌려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장난질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전략을 우리가 구사할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동원하고 있죠. 몸집이 가장 크니까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만하게 시장을 가지고 놀 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서 분명 12월에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동원해서 시장에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12월 한 중순 정도 됐을 때는 주가는 여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매일 이런 장난질 그냥 하루에 그 뭐 3일 동안에 15% 상승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했다가 급락했다가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거예요. 5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3거래일 동안은 분명 되돌림을 줄 겁니다. 이 말씀을 해드렸죠. 왜 3거래일 동안은 이 되돌림을 준다고 했죠? 바로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해제된다. 근데 이게 딱 해제되니까 다시 빠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전저점을 깼다가 그래도 반등해서 여기서 끝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대에 위치한 가격에서 다음 주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100% 반등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걸 먼저 봐도 될까요? 임창규 선배님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때도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기회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여기 기회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13일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11월 10일자 이때 영상을 제작했던 걸 보게 되면 아하, 다음 주는 분명 반등을 주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갈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1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긴급 사거래일 동안의 의도적인 하락이다. 전략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97,000원일 때 풀어낼 수 있는 카드는 이거고요. 그리고 요게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상승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중국의 가속기 수출하지 마. 힘겨루기. 요 코멘트 하나 좀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의 노이즈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면 이런 그림의 파동에 더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죠?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게 바로 AMD와 엔비디아 두 가지 날개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무엇이죠? 계속 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이때 하이닉스를 패고 삼성전자를 사는 의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표면적인 이슈에서 셧다운이라는 부분에 해소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 반등, 2차적으로는 가속기 수출하지 마라는 정책이 풀리게 되면 2차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결국은 이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해소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주겠죠. 그죠? 근데 이 외에도 실제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만 급락 나오는 이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SK하이닉스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하락률이 더 작은 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봐요. 우리 그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어느 쪽 매출만 잡혔죠? AMD 매출만 잡혔죠? 그죠? 자, 이 부분과 삼성전자는 실제로 레거시 반도체라고 아세요, 혹시? 전통적인 반도체. 자, HBM은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진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거시, 전통적인 이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이 HBM의 신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기 전, 지금도 조금만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312단.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퀄테를 통과하고 실제로 납품한 달 30일 날 나왔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중국향 매출이 잡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이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30%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 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요게 지금 실제로 AMD, 그죠? 요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조금 더 크게 급락하는 것 뿐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 쪽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해드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이 흐름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이렇게 사상 신고치를 돌입하고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샌디스크의 주가도 역시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중국향 매출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했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뚫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히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더 강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꼬라박는 시기가 온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AMD, 바로 AMD와 엔비디아의 무엇이죠? 요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맞아요. 요렇게 해서 뚫어내진 못하지만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움직일 것이다. 즉 삼성전자의 주가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하락폭은 이거 SK하이닉스보다 덜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은 뭐죠? 그렇죠. 셧다운이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 1차적으로 반등. 근데 이 폭이 작지 않았어요. 거의 한 13% 정도의 상승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되돌림을 줄 것이다. 근데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무엇이죠? 가속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회수된다고 한다면, 풀린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제가 예측했던 대로 트럼프 중국의 H208자 안보 빗장 풀고 실리 챙기나 최신 블랙웰, 이게 뭡니까? 최신 블랙웰이라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가속기죠. 지금 루빈이라는 게 새로 지금 신제품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둘 다는 수출을 제한하겠다. 근데 H200이라고 하는 구형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젠슨왕의 로비를 통해서 무엇이 된다나? 풀어줄 수 있다. 지금 실리 외교가 통하나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했을 때 하나의 영상에서 중국의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 이게 풀린다고 한다면 분명 또 한 번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트럼프 이야기했죠. 트럼프는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분명히 무엇을 한다? 장난질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장의 급락에 삼성전자를 완전 슈퍼 개별주처럼 놀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금 장난질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13%의 수익과 하락과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풀어줄 거라는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죠? 다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지금 나온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BOFA.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모든 자산이 유동성 피크에 도달했고 연준은 결국 항복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구제 신호를 포착할 텐데, 시장이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금리 인하를 원한다. 연준은 항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돈줄기, 즉 양적 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막기 하는 거. 그죠? 업체에서 업체, 엔비디아에서 다른 업체 돈 돌려막고 다시 들어오고, 돈 돌려막고 다시 들어오고, 실적이라는 게 지금 불분명한 업체들이 많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돈의 유동성을 통해서 분명 AI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비트코인부터 분명히 반등하고,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 그죠? AI 업체들 분명히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연준에 대한 부분에서 11월 중순까지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무엇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야만 한파동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속기에 대한 부분을 재수출해 주겠다라는 거, 그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구형은 풀어주겠다.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강한 이유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이때처럼의 되돌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때도 역시나 여러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5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 동행을 해드리고 있지만,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삼성전자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 발표 나왔던 85,000원. 밑에서는 뭘 하자고요? 단기 거래 하시고 셧다운 해제라는 부분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차익을 하자. 그리고 맞습니다. 가속기에 대한 부분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현금 채비해 놓은 걸로 비중을 확대해보자. 우리도 이제 단기 거래를 해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하루 2% 3% 오르는 시즌이 아니고 갭으로 5% 하락하고 2, 3일 만에 15%도 급등하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가 선의의 의도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파이팅 하겠다. 이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 제가 자산 운용했던
펀드 매제 시기의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12월 중순까지는 단기 전략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9605-8463으로 숫자 3번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는 우리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은 분명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 행진을 분명 이어갈 텐데 이때 우리는 정확히 파생 상품까지도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렵죠.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시고 눈치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10번 정도의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10-9605-8463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 혜택은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무엇이죠? 맞아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로벌 증시도 실제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7천조 가까운 종목도 이렇게 이 실적 발표 나오고 다시 AI 거품론 나오면서 하락,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 멘트 하나만으로도 휘청휘청 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긴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짜증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맞아요. 삼성전자로 뭐죠? 2, 3일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에 연준 의원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닌 전략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머리통을 한번 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제가 전략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가속기 수출할 수도 있어 라는 코멘트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외국인들은 이 전략을 통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반등시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닌 추가 매수한 자금은 덜어놓는다. 외국인들의 머리통을 완벽히 쳐버리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월요일에 이 선물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들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면 꼭 수익을 내는 상품을 취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장난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혼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을 때 3천억에서 한 2조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긴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즉각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위해선 12월 언제까지?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확정되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나올 텐데 요 기회비용을 줄이는 과정도 하나의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자분들 요청이 많아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평단가 수준이 제가 58,000원대에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사실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뭐냐? 무조건 오른다. 근데요, 지금 이때까지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원익 IPS라는 이런 반도체주들도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죠. 반도체, DDR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DDR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잘 봐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냈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받았다고 해서 얘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이런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또 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만 확장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소형주를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박스권이 움직임에 대한 전략을 커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전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고 만일에 삼성전자를 단기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은 시장에서 다른 섹터를 좀 공략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러냐? 약간은 지겹다.
지금 싼 가격에 매수했지만 이걸 좀 비중을 확대하고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는 섹터를 좀 달리해 주는 건 어떠냐라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저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자, 이 엔비디아 주가도 한 방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AMD가 또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의 이입, 연준의 이입, 이 장난질에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건 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서 지금 이런 논란을 피해가는 업체는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미리부터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반도체 종목으로 풀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이 비만 치료 관련주들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일라일리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지금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종목도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지금 분할 상장하면서 사상 신고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최근에 나왔던 M&A 팀 첫 실설한 삼성지원실 내년에 초대형 빅딜 나오나, 자, 이게 나와 있죠. 자, 내용에 중점을 볼게요. 결국은 M&A 팀을 새롭게 창단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바로 이게 주식 타짜가 되는 건데, M&A 후보군으로는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걸 꼽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한 끗발을 더 날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타짜는요, 안 보이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채널이 주식타짜 훈련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향후에 분명 주식타짜가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앞서 실적 발표에서 M&A 후보를 검토 중. 그런데 10월에 삼성 SP 홀딩스를 인적 분할을 단행하기도 했다. 월요일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합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 만큼 신약 부분에서 독보적인 R&D M&A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M&A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AI, 로봇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죠.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죠. 반도체는요, 바로 삼성전자를 지금 반도체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는요, 삼성 SDI 보유하고 있죠. 바이오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빠져있는 현재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로 있는 젠슨항이 왔다 갔던 기업의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1대 주주가 누구죠? 여러분들? 1대 주주 바로 삼성전자죠. 그죠? 1대 주주예요. 그러면 삼성 SDI라고 하는 2차 전지, 자, 이쪽도 여기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 좋죠. 2차 전지 업종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죠. 미국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반도체를 좀 사볼까? 이미 지금 잠깐만요. YC라는 종목,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로 2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올려있죠. 소부장 관련. 그리고 원익아이피스 제가 여러분께 히든주로 같이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결국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더 사는 게 되잖아요. 충격이 더 크잖아요. 빠질 때는. 그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1대주 삼성물산, 2대주 삼성전자예요. 자, 지금 삼성에서 실제로 지금 산업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업종에 대한 문제에서 키우려고 하는 게 뭘 같아요? 거래정지까지 시키면서 분할 상장하면서 요거죠.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 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이 봐봐요, 일라일리의 선택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업은 지금 얼마 올라 있어요? 사상 신고가 돌입하고 있죠. 시장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받았죠. 팩트로는요, 이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에요. 몇 배 올랐어요? 25,000원에서부터 15배 올랐어요. 자,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어렵게 알아낸 겁니다. 자, 올릭스라는 종목은 바로 10,000원에서부터 13배 올랐어요. 그리고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10,000원에서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프로티나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비만 치료 관련주들은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사실 여러분께 2024년 3월인가 이때 추천해 드리면서 펩트론 정말 많이 갈 거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연말까지 들고 가세요. 그리고 D&D 파마텍, 올릭스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 관련주 하나만 선정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업종을 좀 달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실 분들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펩트론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선물 드릴게요. 자, 제가 이때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3월 14일에 사실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년 전에 펩트론의 손절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손절 없어요. 하트를 제가 날려드렸죠. 이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 날짜를 보게 되면 2024년 3월 14일. 자, 이때 펩트론의 주가는 25,650원을 달릴 때인데 연말까지 팔지 말고 손절도 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자, 지금 새벽 4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펩트론이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건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죠. 모든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체할 건데요. 이때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는 비만 치료 이쪽으로 몰립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옆에서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74,400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비만 치료 관련으로 정말 많이 올랐을 때였어요. 근데 이 비만 치료 관련주 중에서 왜 얘를 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드렸거든요. 오늘 히든주 나갑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의 섹터를 우리가 삼성전자 단기 거래하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업종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좀만 더 볼게요. 가져야 되는 이유는 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번째 정도 된다. 이때 25,650원에서 정량 분사 방식, 일라일루와 노보노디스크가 원할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정확히 소개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D&D 파마텍, 그 다음에 올릭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렇게 프로티나, 올릭스, D&D 파마텍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오르니까 아니 비만 치료제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어떤 분이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 공무원 분이 신용으로 여기서 샀대요.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대요. 인생 승부 걸었다고. 야, 시장이 지금 이렇게 썩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AI 거품론 이야기가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을 받아봤어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포트를 좀 하나 가지고 싶다. 이 말씀하셔서 마침 제가 최근에 이 탐방을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이 부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재밌는 이 자료지만 연말에 직장 은퇴할 종목. 그 공무원분이 지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은퇴할 수는 없어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만 치료 관련주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라일리의 주가도 신고가, 국내 분위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신고가. 자,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가능성 종목이라고 좀 해둘 텐데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단기 거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월요일날 제가 몇 사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을 덜어놓을 때도 제가 여러분께 맞아요.
비중에 덜어놓은 매도 타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 관련주. 제가 봤을 땐 이 펩타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펩트론과 가장 유사한 사업부를 보유한 기업인데 이게 아직 부각되지 않는 기업이더라고요. 자, 연말까지는 제가 최소 못해도 3배 이상의 100% 상승을 보일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뭐 롱텀으로 1년, 2년을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펩트론처럼 10배도 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린 건 너무 큰 이런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갖지 말고 3배 정도 오르면 분명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끼시고 지금 매도를 꼭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자금으로 활용하세요. 010-9605-8463입니다.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니 SK 하이닉스로 승부하겠다 해서 5억을 가지고 신용으로 10억 예?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지금 시장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단기 거래하자라고 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말씀드렸겠습니까?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무료로 들어보려고 할 거니까 반드시 꼭 공략해 보세요. 왜?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하니.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셧다운 해지라는 부분의 상승 여기서 덜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가속기를 뭐죠? 수출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슈 나오게 되면 분명 오를 거라고 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매수 타점 잡고 향후에 반등 줬을 때 또 비중 덜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시장이 오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또 줄여들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면 다시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12월까지는 변동성을 확대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소형주를 드리는 전략도 지금 의미가 없죠. 왜요? 반도체 들고 있는데 반도체 또 사라는 거는 사실 이건 전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여러분들 꼭 한번 편입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게 인생의 선배님들만 영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 저보다 후배분들이 많더라고요. 40, 50대 분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탐방 다녀온 거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꼭 확인해 보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될 겁니다. 비만 치료 관련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중에 문자, 시황 문자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문자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단기 거래. 왜? 하루에 2%씩 움직이는 시즌이 아니에요. 박스권 내에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다음 주는 분명 반등을 줄 거예요.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 매수 타점 드릴 거고요. 비중을 덜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 덜 수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같이 안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반등의 무게를 두자. 그러나 비중의 덜어놓음도 하자. 외국인들이 바로 월요일에 장난질을 걸면서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다시 반등을 시키고 주식을 매입하고 나중에 던지기 전에 우리는 떠나자고요. 뭐만? 추가 매수한 물량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정말 많아서 지금 지겨워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요청사항은 전부 다 받아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종목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8시부터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자, 우리 다음 주의 전략은 무엇이다? 단기 반등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비중의 축소도 고민하자. 반도체 중소형주를 지금 잡아가는 것은 삼성전자도 현재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뭐죠? 빠질 때도 같이 빠지잖아요. 요거는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제외한다. 그죠? 업종을 좀 달리 가는 거 그리고 단기 투자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알겠죠? 자, 타짜 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오세요. 나중에 못 보내드릴 수 있어요. 시황 문자는. 예? 알겠죠? 통신사에서도 이거 뭐 수만 건을 또 이제 제공해달라고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안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